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갤럭시 A35 실사용 2주 정도 사용하면서 장단점 리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글로벌 출시는 3월이었는데 국내는 6월 21일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드디어 출시를 하네요. 아무튼 제가 국내 출시 전에 미리 써보면서 빠르게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장점부터 나열하고 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디자인입니다. 정말 뻥 안 치고 제가 A35를 유심 꽂고 2주 정도 사용을 하니까 주변에서는 당연히 갤럭시 S24인 줄 알더라고요. 그만큼 보급형이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 마감 퀄리티나 디자인이 싼마이 느낌, 보급형 느낌이 크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카메라 디자인은 S23, S24 때 패밀리 룩이었던 것만큼 요즘 A 시리즈 전부 다 플래그십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밀고 가더라고요. 여기에 전작은 후면에 글라스틱, 이거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A3 시리즈에도 글라스틱이 빠지고 강화유리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 엄청 깔끔하고 플래그십과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 대신 옆면을 보면 A55는 메탈 소재가 들어갔지만 A35는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했더라고요. 플라스틱 프레임이라길래 좀 별론데 싶지만 막상 실물로 보면 메탈 느낌처럼 잘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미세한 찍힘에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히 어디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세한 찍힘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무튼 디자인 개인적으로 플래그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쁘고 잘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가 정말로 오래 갑니다. 칩셋이 참고로 엑시노스 1480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전에 A54 퀀텀4에 들어갔던 칩셋인데 성능도 무난한 수준이고, 엑시노스가 플래그십은 솔직히 그따기긴 하지만 고급기 칩셋들은 의외로 잘 만드는 게 전력 효율이 대박입니다. 제가 5G와 와이파이 주로 쓰고 웹서핑, SNS 위주로 사용 시 100% 사용 기준 무려 10시간 가까이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 수치는 거진 S24 울트라랑 비슷한 수준이다. 진짜 폰 하루 종일 만지고 빡세게 사용해도 하루 정도는 충분하고 적게 만지면 이틀에 한 번꼴로 충전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여행 갈 때도 써봤는데 배터리가 하루 종일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3D마크 20회 스로틀링 테스트 기준 배터리가 단 5%만 줄어드는데 S24가 배터리가 15% 정도 줄어든 걸 생각하면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거의 99% 사용자분들은 만족하지 않을까. 요즘 보급형들이 플래그십보다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발열인데 발열도 진짜 거의 느끼기 어렵다 해야 되나? 요즘 뭐 30도는 우습게 찍는 날씨에도 열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발열 테스트 바로 돌려보면 S24와 비교해보면 무려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스로틀링 테스트로 진행을 해봤는데 S24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간혹 발열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쁠 때가 있는데 A35를 쓸 때는 발열이 올라온다거나 영상 촬영이라든지 하루 종일 만져도 그렇게 막 뜨겁다는 느낌도 없고 미지근한 느낌도 별로 없어서 발열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판올림을 4회나 지원을 하는데 삼성이 요즘 A 시리즈에도 힘을 많이 싣고 있는 게 실제로 A 시리즈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신경을 써주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원UI 6.0 안드로이드 14 버전인데 4번이나 판올림을 받게 된다면 원UI 10, 안드로이드 18까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요즘 플래그십에서는 전멸이라 봐도 무방하고 보급기들도 거의 다 빠지고 있는데 A35는 여전히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해외 기종 같은 경우에는 듀얼 물리심으로 쓸 수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리심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 용량이 128기가로 좀 작긴 하지만 마이크로 SD 카드 때문에 용량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여섯 번째 장점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A34는 다 좋은데 가장 불만이었던 게 V자형 노치가 들어가서 보급형인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 플래그십과 똑같이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언핏 보면 정말 S24랑 완전 똑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펀치홀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긴 해도 이 정도면 외관상 똑같다 봐도 되지 않나. 참고로 A25까지는 V자형 노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몇만 원 더 내서라도 A35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장점들 나열을 했는데 이제 단점도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 램 용량이 적습니다. 국내판은 참고로 6기가 램이 들어간다고 하죠. 글로벌판의 경우 6기가, 8기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내는 무슨 이유인지 6기가 단일 램으로만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A35의 경우 소프트웨어 판올림을 무려 4회나 지원을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크게 막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점점 원 UI가 무거워지고
그러면 6기가는 분명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원 UI 6.0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했고 제 건 참고로 8기가인데도 기본적으로 램을 4, 5기가 정도 먹는데 6기가라면 추후에 많이 타이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점은 초광각이 많이 구린 편입니다. 물론 A 시리즈 보급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좀 안 좋습니다. 카메라 뷰파인더만 봐도 2배줌 1배줌 이동은 그럭저럭 부드러운 편이지만 초광각으로 이동할 때 전환 속도가 많이 느리죠. 초광각에서 광각으로 바꿀 때도 멈췄다가 전환이 되고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리고 주간에서도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게 색감도 잘 잡는 편도 아닐 뿐더러 뷰파인더에서 왜곡 현상도 잘 보이고 A55보다 안 좋은 걸 좀 넣었는지 많이 어둡고 슈퍼 스테디 모드를 켜보면 초광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밝은 환경에서 써도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낍니다. 세 번째로는 보급형 치고는 다소 무거운 무게를 보여주는데 무게가 스펙상 209g 정도 되는데 원래 보급형 기종들의 경우 그렇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 플래그십보다 가벼운 경우가 많았으나 이건 6.6인치 스마트폰인데 무게가 209g 정도를 보여줍니다. 한국에 2024년에 출시한 보급기 나싱폰2A도 190g, 모토로라 G54가 177g인 걸 생각하면 보급형 치고는 좀 다소 무거운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갤럭시 A35 실사용 2주 정도 사용해보면서 장단점 정리 간단하게 해봤는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25, A15 사지 말고 진짜 A 시리즈는 최소한 A35부터 사야 되지 않나. A25랑 성능이나 외관이나 여러모로 갭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제 주변에서 보급형을 산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A35부터 구매하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램 용량이긴 한데 이것만 제외하면 이번에도 저는 충분히 좀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